오늘 영상은 뇌하수체 선종과 암보험 보상에 대한 전박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뇌하수체 선종 암보험 보상 여부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암보험 보장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뇌하수체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뇌하수체는 뇌 아래쪽에 위치한 호르몬 조절 기관으로 우리 몸의 성장, 대사, 생식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 시신경과 주요 혈관이 밀집해 있어 종양이 생기면 시야 장애, 호르몬 이상, 신경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선종은 뇌하수체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일반적으로 양성입니다. 하지만 종양이 커지거나 특성이 변하면 경계성 또는 악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종양이 커지면 시신경을 압박해 시야 장애가 발생하거나 뇌압 상승으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뇌하수체 선종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경접형동 접근법입니다. 이 방법은 코를 통해 직접 뇌하수체에 접근하여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뇌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회복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뇌하수체 선종의 보상 여부는 질병 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KCD에서는 대부분 양성 신생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WHO에서는 뇌하수체 신경 내 분비 종양을 악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암보험 보장 여부를 결정할 때 특정 질병 코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악성 신생물 코드가 있어야 암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경계성 종양이나 신경 내 분비 종양도 보장 가능성이 있지만 보험사에서는 조직 검사 결과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MRI, CT 같은 영상 검사만으로는 암보험 인정이 어렵고 종양의 침윤, 전이 등의 조직병리학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판례 내용을 정리하자면 뇌하수체 종양은 조직 검사상 양성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뇌 내부에서 발생한 종양으로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위에 발생한 경우 암보험 보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이 조직의 증식을 동반하고 주위 조직을 침범하며 생명에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암보험 약관상의 암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뇌하수체 선종과 암보험 보장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뇌하수체 선종은 일반적으로 양성이지만 경우에 따라 경계성 또는 악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보상 기준은 조직 검사 결과가 핵심 요소입니다. 보험사와 분쟁이 생길 경우 단순한 진단명이 아닌 추가적인 의료 기록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뇌하수체 선종과 암보험 보상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뇌하수체 선종이 단순한 양성 종양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보험 보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